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월 7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연일 계속해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또 눈발까지 날려서 길도 미끄럽고 여러 가지로 거리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.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도 2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제 그 민주당 김용이라고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, 원래는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감은 아닌데 그 시의원 하다가 이제 어떻게 그 이재명 대표 눈에 띄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부 좀 잘했겠죠. 그래서 이제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된 겁니다. 이 사람이 그 대장동 일당한테 그 경선 자금하고 이제 뇌물 이렇게 섞어서 그 돈 받아가지고 6억 7천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2심 판결로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. 이제 법정 구속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꼬박 살아야 된다는 거죠. 5년은 꼬박 살아야 될 겁니다. 이 명목이 경선 자금 6억 원하고 뇌물 7천만 원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1심에서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구속이 안 되고 나왔었어요. 그래서 멀쩡히 돌아다니길래 참 이상한 경우가 있었거든요. 어떻게 저렇게 그 멀쩡히 나와서 돌아다니지 했었는데 어저께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. 근데 어저께 그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거든요.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재판은 성실히 받고 어쩌고저쩌고 주접을 떨더라고요. 그러더니만 나와서 말씀드리겠다고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그 상상을 못한 거예요. 자기는 그냥 법정 구속되고 또 징역 5년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어떻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.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판세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탄핵돼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재판부가 자기한테 기울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법정에 이제 재판 받으러 들어간 겁니다. 그런데 아니나 달라 그냥 바로 법정 구속돼 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얼마나 이 그동안 이 많은 그 재판부를 향해서 얼마나 그 협작질을 해왔는지 그러나 한순간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. 옛날에 그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한테 그 로비해서 이렇게 해갖고 풀려나듯이 그때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보니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풀려나올 것이다, 무죄로 나올 것이다, 아니면 벌금 자기 7천만 원 받은 거 벌금 인정돼 가지고 벌금 한 돈 1천만 원 받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. 근데 어림없는 말이죠. 그게 한 번이나 되지 그 2번이나 통합니까? 지금 세상이 다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 밝혀졌는데 이 사건이 그 유동규 씨가 이제 그 진술을 해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. 자기네는 이제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달라고 했겠죠.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번에 이재명 대표 경선해야 되니까 돈 좀 가져와. 그래서 이제 6억 받고 또 7천만 원 자기가 중간에서 또 이제 쓱 빼돌려서 지가 갖고 이렇게 했겠죠. 근데 자세한 사정은 이제 잘 모르죠. 어떻게 됐는지. 어쨌든 그거는 사실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6억 7천만 원 받았다는 거는.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 1심에 이 사건이 불거져갖고 얘기를 하니까 김용이 이거 창작 소설이라고 얘기했거든요. 이 소설 쓰지 말라고. 이 사람들이 이게 전문이잖아요. 툭하면 소설 쓰고 있네 그러잖아요.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아주 전매 특허입니다.
소설 쓰고 있네 말하는 게. 근데 소설이 아니었었어요. 이게 어제 재판을 보니까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. 이재명 대표는 자기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데려갔다고 야당 탄압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그랬죠. 근데 어저께의 판결로 이게 이제 다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. 이게 뭐 야당 탄압이니 뭐 창작 소설이니 이런 게 다 거짓말이 돼버린 겁니다. 2021년도에 김용이 이제 자금 지원을 받은 겁니다. 대장동 일당으로부터. 근데 말이 자금 지원이지 거의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죠. 자기네 돈 달래듯이 그냥 달랜 겁니다. 그래서 1심에서도 유죄, 2심에서도 유죄.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이거 진짜 이 조국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이 조작에 진짜 능합니다. 그 1심에서 김용은 알리바이를 조작을 한 거예요. 자기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고, 그 시간에 없었다고. 자기가 그 돈 받을 당시에 그 시간은 자기는 딴 데서 업무 협의 중이었었다고 이제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휴대폰에다가 이제 그 자기 일정표를 딱 그 써놓은 겁니다. 여기 내가 일정표 보시라고 이제 재판장님한테 보여준 거죠. 여기 일정표 보세요. 제가 이날 여기서 업무 협의했습니다.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조작된 걸로 밝혀졌어요. 조작된 걸로. 휴대전화 속에 있는 그 일정표가 가짜였다는 거죠. 이게 착각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알리바이를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싹 그 위조한 겁니다. 조국한테 배워가지고 그 위조한 거예요. 조국 정경심한테 그 위조하는 거 조작하는 거 배워가지고 이때 또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. 이게 학교에서나 통하지 이게 재판부에서 통합니까? 이 미련한 것들. 재판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거를 핸드폰을 싹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들이밀고 자기 알리바이가 이렇게 됐었다고 주장을 해요. 자기는 뭐 무죄라고 주장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고 얼마나 이게 치졸한 행동입니까? 뻔히 보이는 거를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재판부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죠. 근데 또 2심에서도 또 그랬어요. 2심에서도 그때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. 그러니까 그때 들켜놓고도 조작된 거를 지금 재판부한테 들켜놓고도 2심에서 그걸 또 써먹은 겁니다. 뭐 구글 타임라인인가 그거를 기록을 제출한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재판부가 이거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. 이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발견한 거예요. 그래갖고 그냥 그 증거로 채택이 안 돼버렸어요. 그래서 그냥 법정 구속해버린 겁니다. 이게 재판부가 보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히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이런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줄 타서 어떻게 뭐 아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슬슬 기어 올라가다가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. 민주당 의원들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? 이 김용 이 사람이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냐고요. 속으로. 그 이재명 대표가 데리고 왔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. 자기네들끼리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? 이 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. 그냥 뭐 이재명 대표가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니까 그냥 꾹 그냥 뭐. 왜냐면 거기다가 또 반기 들었다가 자기 뭐 수박 소리 듣고 무슨 뭐 배신자 소리 듣고 어쩔까봐 말도 못하고 꼭 있었던 겁니다. 한동훈 대표 같았으면 어림없지.
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디 있던 사람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안 치냐고 바로 얘기했죠. 그러니까 그런 깜도 없다는 거예요. 민주당에는 그렇게 바른 소리 할 만한 용기 있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. 지금 이게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김용을 자기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. 뭐 김용 사용법이니 막 이런 거 했었어요. 적어도 뭐 김용 정도는 돼야지 자기의 뭐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. 김용, 정진상 이런 사람들하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딱 그 아삼육이 딱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. 그 두 사람은. 근데 이 대선에서 이제 경선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. 근데 경선할 돈이 솔직히 없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그냥 핑계대고 대장동 일당들한테 삥 뜯은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 어차피 그거 우리가 지금 받을 돈인데 그거 미리 좀 줘. 우리 이번에 경선 좀 치러야 되니까 돈 좀 줘봐. 이렇게 돼서 김용한테 시켜서 갖고 오라 그랬겠죠. 왜냐면 자기 분신과 같은 사람이니까. 자기가 얘기했거든요. 이재명 대표가 김용은 자기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. 그래서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이제 이걸 맡겼습니다. 그래서 그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이 뭐겠어요?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럼 거기에서 자금도 총괄할 거 아니에요. 자금. 그러면 그 자금 총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돈을 좀 구해야 되겠으니까 잘 됐구나 싶어서 이제 대장동 일당들한테 손을 내밀은 거죠. 돈 좀 달라고. 돈 준 거예요. 그러면은 김용이 미쳤다고 그러면은 그거 이재명 대표도 모르게 그걸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자기 분신과 같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가서 돈 땡겨 갖고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?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일단 무슨 그 제일 먼저 돈 문제부터 어떻게 검토하고 이렇게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, 돈이 어디서 나는지 그거부터 이렇게 검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확실하게 일일이 따져보진 않아도 돈은 어디서,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쓰여지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. 근데 그냥 뭐 김용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 놔뒀다고요?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. 이상하면 이상한 거라고요. 이거 이상한데? 그러면 그거 진짜 이상한 겁니다. 근데 김용은 딱 입 닫고 있는 거죠. 왜? 이재명 대표가 자기 구해줄 줄 알고. 어저께 그 재판장에 들어갈 때 그 뻔뻔한 모습 보셨잖아요. 들어갔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코나 무슨 들어갔다 나오긴 어딜 들어갔다 나와. 바로 패통이고 바로 징역 깜빵 바로 들어가 버렸는데 깜짝 놀랐을 겁니다. 아마 김용도 물론 뭐 법정에서 막 소리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. 판사 너 10개월 동안 뭐 했냐고 막 뭐 소리쳤다 하더라고요. 판사가 뭐가 아쉬워서 그거를 무슨 뭐 일일이 그거를 다 뭐 보고 그러겠습니까? 제출된 증거만을 놓고 판단하는 거지. 증거 능력이 제대로 있나 없나를 놓고 판단하는 거지. 그런 거 잘하라고 우리가 판사시켜 준 거 아닙니까? 그만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사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. 우리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. 그럼 판사가 딱 보고 이게 수정의 흔적이 나니까는 그거 증거로 채택 안 해서 바로 구속시켜버린 거잖아요. 근데 거기 어디다 대고 판사한테 큰 소리를 치고 대대 소리를 지르고
그러니까 이건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. 앞으로의 대책도 없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자기 구해줄 줄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. 이 대명천지에 이재명이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해도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구해주겠습니까? 아직 재판 받아가지고 확정돼가지고 징역 살고 있는 사람을 꺼내주겠냐고요.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. 이 김용이 얼마나 이렇게 이 멍청한 사람인지 그거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합니다. 그러면은 그간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의리를 지켜왔고 그런 사람이라면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죠. 근데 지가 뻔히 봤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재명 대표 자기한테 아무리 충성했어도 자기한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흠이 될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쳐내버리는 거 아닙니까?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.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거 바로 반기 들은 거 아니에요?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. 왜냐하면 진짜 이 적은요, 나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적이 안 됩니다. 내 사정을 알아야지 무슨 뭐를 적이 될 거 아닙니까?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나의 모든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.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같이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의 그러니까 동지 내지는 신복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런 그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뭐가 여파가 올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쳐내버리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는. 근데 그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. 김용이라는 이 사람이.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. 그동안의 그 행태를, 이재명 대표의 그 치졸함을 봤을 거 아니에요. 근데도 그걸 계속 그걸 믿고 있었다? 얘기는 했겠죠. 야, 너 걱정하지 마.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너 챙길 거야. 너 험한 꼴 안 당하게 할 거야. 이렇게 얘기했겠죠. 모든 걸 네가 안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. 조금만 고생해 이렇게 얘기했겠죠. 조금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자기 징역 5년 살고 나오면 뭐 할 겁니까?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을 누가 알아줍니까? 그러면 이제 5년 살고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챙겨줄까요? 자기 코가 석찬데 지금?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지금 끼니가 간 곳이 없는데 그 챙겨주겠냐고요. 안 챙겨주죠, 당연히. 그럼 김용도 얼른 정신 차리고 자기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뭐 앞으로 남은 인생 좀 어떻게 제대로 살려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다 불어야 돼요. 가장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?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든 것을, 모든 비리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불면 돼요, 그냥. 나 뭐 검사를 불러든 누굴 불러서 나 할 말 있습니다. 아니 뭐 자기 친구를 불러든 식구들 불러서 편지 하나 써가지고 기자들한테 주고 기자들이 보도하고 그 일을 크게 키워서 자기는 그냥 단순한 신분권에 불과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요. 근데 지금 이제 안 하죠.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믿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쭉 봐오던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. 왜? 이건 뭐 그리고 의리를 지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독립군을 부르려면 안 불어야죠. 이게 그런 거는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지만 이거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잖아요. 자기 스스로도
큰 뭐 이게 성취감이나 자부심이 안 생기는 일이잖아요. 이걸 감춘다고 해서. 내가 이거를 불지 않아서 우리 국가에 내가 뭐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.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모르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들인데 이건 오히려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일인데 양심선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. 지금 또 있잖아요. 그 대북 그 불법 송금 있죠. 그 이화영도 지금 징역 7년 8개월 2심에서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약간 마음의 변화가 생겼었어요. 그죠?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딱 얘기했잖아요. 그런데 다시 번복했어요. 그때 그 번복한 때 그 상황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것들이 딸랑이들이 와가지고 뭐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뭔가를 했겠죠. 그러니까 말을 다시 번복을 한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오히려 검찰이 자기를 회유했다고. 그거 검찰이 회유했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그 계획도 안 쳐놓고 그냥 말부터 먼저 던진 거예요. 그 말하는 행태를 보니까 계속 뭐 말이 바뀌고 이 산인가 봐요. 아닌데 저 산인데요. 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니에요. 아까 그 산이 맞나 봐요. 이런 멍청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니 이재명 대표가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.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.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.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봐도 거기 누구 하나 지금 제대로 똘똘하게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? 뭐 카카오톡 검열한다 그래서 그거 뭐 잘난 척하고 그랬다가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? 민주당에서. 그것 때문에 뭐 민주파출소 그것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성공시킨 게 있어요?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잘못 얘기하면 그 꼬락선이 나는 겁니다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나라를 운영을 하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지. 그래서 이제는 이 김용도 그렇고 이화영도 그렇고 이제 이 판을 좀 읽어서 양심선언하고 나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그냥 그 전달책에 불과했다. 모든 건 다 이재명 대표가 다 알고 있었다. 다 보고했다.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 자료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녹취록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어디다 뭐 숨겨놨든지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거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 또 마음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. 국민들의 마음이. 그렇다고 뭐 아주 자기 죄가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긴 세월 이 추운데 깜빵에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.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 생각을 좀 바로 잡수시고 그 추운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양심선언을 하셔서 광명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이 우리나라의 그 중국인들이 그 들어와서 살고 있는 비율이 엄청나네요. 보니까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나면 그 투표권을 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던 게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.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. 근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.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. 지금 무슨 뭐 뽕균이 그 저기 떠들잖아요. 왜 그 극우 보수들이 뭐 중국인들 뭐 99명이라 했다가 뭐 중국인들이 포함된 뭐 부정투표가 있었다 떠들잖아요.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다고 그거는 뭐 이제 증거가 나와 보면은 뭐 얘기가 또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영주권 얻고 3년 지나면은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얻는다는 거예요.
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셨나요? 이거 진짜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. 그죠? 근데 한동훈 대표 이거 미리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 바꿔야 된다고 벌써부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이 외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고. 근데 이 중국인들이 와서 그냥 제주도에 뭐 집 하나 사가지고 3년 지나면 영주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영주권 얻고 지나면은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계속 들어오면 지금 그게 15만 명이 된답니다. 15만 명.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자꾸 문제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왜냐면 그 영주권을 얻어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80%가 중국인입니다. 근데 그 비율이 지금은 뭐 엄청 많아졌을 거예요. 그때 당시 15만 명이었다는 겁니다. 15만 명.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외국인 이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고. 그 이렇게 빨리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. 더군다나 무슨 뭐 그냥 이렇게 어디 뭐 미국이나 무슨 뭐 이렇게 우리하고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잖아요.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할 일은 그렇게 없으니까 이거 무슨 뭐 목적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지금 제기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를 그 제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지금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참 그 아리송한 위치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그러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일본하고는 우리가 뭐 역사적 무슨 뭐 그런 잘못된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북한일 겁니다, 아마. 그러니까 뭐 저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니 뭐 이런 거 했을 때 다 막 우리를 부추긴 거죠. 그 중국 쪽의 그 호의적인 그 민주당 사람들의 그 저희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 중국인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투표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지금 만약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만약에 그 나쁜 관계가 되잖아요. 그러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중국하고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, 아마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해야 되는 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중국은요. 그냥 뭐 이렇게 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. 공산당 국가입니다. 이게 전체주의 국가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. 지금 중국은. 그러니까 국가 마음대로 이 사람들 인민들을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기업인들이 어디 뭐 잡혀가서 뭐 해도 아무 말도 못 해요. 미국이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뭐 인권을 중시한다고, 중시한다고, 뭐 얘기하라고 그 중국 사람들이 듣겠습니까?
저번에 저기 중국 무슨 그 유명 배우 그 잠깐 증발했다가 다시 나온 거 알죠?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러니까 국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식으로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게 중국이란 나라입니다. 체제가 그래요. 체제가 그 공산당 국가예요. 절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.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 돈으로, 이 차이나 머니로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나라하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파고 들어가기 좋은 그 영화, 드라마 이런 거에 돈을 대주는 거예요. 근데 그냥 대주냐? 그냥 대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. 그 내용이 우리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. 왜?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잖아요. 저번에 무슨 서울공화국인가?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일본 적대시하는 영화 있잖아요. 왜? 그런 거에는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주는 거죠. 영화 만들으라고. 그 사람들이 저희가 뭐냐면요, 갈라놓으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틈을 타서 지네가 옛날같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아니 이거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.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조금씩 잠식을 해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단계가 어떠냐면 그 투표권 주는 거예요. 투표권. 그럼 지네한테 맞는 사람으로 지령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누구 투표하라고. 지금 우리 딥시크 있죠? 그거 지금 다 이제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거 차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거기에 접속하지 말라고. 그거 쓰지 말라고. 우리나라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딥시크에 접속하지 말라고, 딥시크 거기에 가입하지 말라고 지금 다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요, 거기에 우리 정보를 넣어야 돼요. 그럼 그 정보는 중국에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국가적으로.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그 회사에 가서 니네 자료 일로 갖고 와 해서 지네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. 태무니 뭐니 이런 거, 태무에서 왜 막 돈 주잖아요. 그죠? 가입하면. 근데 가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보를 다 적어야 되잖아요. 거기에 가입하려면. 그러니까 그런 저희를 반드시 의심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대책을 누가 미리 세우고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미리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투표권 주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외국인한테 투표권 주면 안 된다. 그리고 간첩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. 북한만이 간첩이 아니다. 그 속마음은 중국을 얘기하는 걸 거라고요.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하고 연을 끊고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할 거는 취해야 돼.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외국 사람한테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. 그게 투표권이 그거지 뭐예요.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사람 우리나라 정치계에,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. 우리나라 대통령도 당락을 좌우시할 수 있는 게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.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. 계속 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. 결국에는.
어떤 누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. 당신은 왜 모든 게 다 한동훈 대표,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얘기냐.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모든 상황들을 봐도 그 중국은요, AI 기술을,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발전에 쓰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사람을 통제하는데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들을 겁니다, 아마. 그 기술을 통해서. 그게 잘못하면 눈 뜨고 당하게 생겼다니까요. 눈 벌겋게 뜨고 당하게 생겼다고요. 이재명 대표 샤시에 거린다면서요. 사드, 자기가 대통령 되면 사드도 철회시킬 수 있다 그러고. 이렇게 이런 친중국적인 이 반응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너무 억지스럽게 또 대하면 안 되고, 쟤네 그 이봉규 그 사람 같이 너무 억지스럽게 이렇게 대비하면 우리가 차라리 잃을 게 더 많고, 적법하게 또 당당하게, 그런 건 투표권 문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의 주권과 관계된 거니까. 절대 그 투표권 문제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200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니까. 그러면 이거 시행되고 있는 거를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? 다시 바꿔버려야죠. 한동훈 대표가 돼서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. 이거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. 지금.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요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. 우리 위대한 지적질이. 여러분들의 그 응원이 좀 절실합니다.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.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, 특히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보시는 분들 꼭 그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영상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춥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